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일전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 기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어렵게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고객이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듣고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질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쌍방향 소통에서 가장 필요한 대화 스킬은요, 바로 상대방에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내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조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질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움을 주고 오히려 대화 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를 어려워해요. 교육 중이나 혹은 교육 후에도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주목을 받고 또 튄다라는 생각이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나 잘못된 질문으로 내가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혹시나 질문을 함으로써 수업이 늦어지거나 흐름을 끊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라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을 해야지만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정확한 대화가 되어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음에서 내가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원활한 소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숨은 욕구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협상을 하든 대화를 하든 관계를 맺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개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녀가 대화를 나눕니다. A 상황입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할게요. 쉬는 날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저 요즘 서핑해요. 어디에서요? 가까운 가평 가기도 하고요. 바다로 가기도 해요. 언제부터 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언제 저도 같이 가요. 이거 하고요. B 상황입니다. 쉬는 날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저 요즘 서핑해요. 서핑 재밌었겠네요. 네,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잠깐 놀러가서 타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서 계속 타게 됐어요. 작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휴일에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취미가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타서 그런지 잘은 못 타요. 잘 타는 게 중요한가요? 즐거우면 좋은 거죠. 그럼 주로 어디로 서핑을 가세요? 하루로 갈 때는 가평 같은 저수지 가고요. 1박 2일로 갈 때는 바다로도 가기도 해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제 이야기만 했네요. 누구씨는 평상시에 취미생활 어떻게 하세요? 저도 듣는데 서핑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좋은데요, 뭘. 저는 주로 자전거를 타는데요. 이제 서핑도 시작해봐야겠어요. 언제 저도 같이 가요. 자, 이 A와 B 상황 중에서요, 여자는 어떤 상황에 더욱더 호감 가는 대화였다라고 느끼게 될까요? A or B? 저라면 B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둘 다 질문을 하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상황에서는 너무 질문만 하니까 치조장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남자는 본인이 대화를 잘 리드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대화 자체도 하나도 재미없고 너무 적극적인 질문으로 약간 부담스럽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요, 바로 말하는 상대방이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을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질문을 하라고 해서 질문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치조하는 느낌으로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쌍방향으로 대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일방적인 Q&A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 상호 이해와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든 케이스죠. 두 번째 상황은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내 페이스가 아니라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춰서 충분히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끔 하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리드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잘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침묵을 못 참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혹은 다시 한번 상대방이 말한 말을 곱씹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다음 이야기를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죠. 그리고 상대가 전하는 정보 속에 감정을 찾아서 뭐뭐였겠어요, 뭐뭐 했을 것 같아요 같은 반응을 하면서 대화를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죠.
만약 상대방의 대화 내용 속에 긍정적인 면모나 칭찬할 요소를 찾아서 칭찬까지 하면 상대방은 나와의 대화를 더욱더 즐겁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사항이 생겼거나 다른 질문을 할 때는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땡땡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양해를 구하면서 묻는 것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비즈니스 상황이든 고객 세일즈 상황이든 소개팅 하는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화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선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내가 듣고 싶은 정보를 묻는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묻는 질문을 하는지 나의 질문의 방향부터 구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침묵을 견뎌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바디랭귀지를 보여준다든지 네, 땡땡 말씀이시죠 같은 복사합법 말이죠. 세 번째는요,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함께 표현해주는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뭐였겠네요, 뭐뭐 했었을 것 같아요 같이 말이죠. 네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 속에 긍정적인 부분 또는 칭찬 요소를 찾아서 반응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대화의 흐름에 맞는 질문을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이 부분은 고객 니즈 파악 질문 기법이라는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으신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다른 화제의 질문이나 중간에 끊어서 질문을 해야 될 때는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땡땡 대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양해를 구해주세요. 이게 무슨 질문 방법이야? 호응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질문이 아닌 듯한 질문으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상대방이 주도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대화이자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